자, 우리 한번 인사하고 한번 우리 같이 우리 강의 한번 시작할까요? 자, 당신은 유아 스페셜입니다. 자, 나도 유아 스페셜입니다. 한 번만 더요. 스페셜하게 나를 대해주세요. 자, 우리 함께 좀 교환을 보면서 우리 바로 좀 시작을 할게요. 여러분, 그냥 주변에서 편하게,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이런 모습이 좀 있어야 좋은 리더 같다. 좀 뭐가 있을까요?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포용력. 있는 사람. 카리스마. 또? 밥 잘 사주는. 밥 잘 사주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대중들을 잘 이끄는. 대중들을 잘 이끄는. 또? 능력 있는. 또? 햄버거 잘 사주는 사람. 잘생긴. 중요한데 우리 안에는 없어. 그게 문제야. 나 포함해서 우리 안에 없는 게 문제야. 자, 우리 한 명만 더 할까요? 또 뭐가 있을까요? 응? 헌신하는 사람. 맞아요. 자, 반대로, 그러면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리더는 좀 아니다.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휘둘리는 사람. 독재자. 완전 반대의 유형이겠죠? 또, 무능한 사람. 이기적인 사람. 책임감 없는 사람. 돈을 안 쓰는 사람. 커피 안 사주는 사람. 내가 보니까 누구를 지금 콕 집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좋아요. 자, 근데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 강의의 제목이 뭐죠? 리더십의 그림자. 우리 리더들, 그러니까 3년 전에 리더했던 우리 지체들은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이걸로 한번 리더들끼리 한번 강의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초안이었고 이번에는 좀 더 디테일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보완해서 준비를 해왔거든요. 자, 우리 파트 1. 자, 리더십의 그림자는 뭐냐? 여러분 다 펜 있죠? 네. 자, 펜이 없는 사람들은 좀 준비를 해주시고, 자, 함께 좀 이 노트를 하면서 메모를 하면서 같이 한번 봅시다. 자, 리더십 그림자란 리더십을 방해하는 내면의 문제를 가리킵니다. 내면의 문제. 그러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자, 두 번째까지 한다면 좀 같이 얘기를 할게요. 자, 아무리 좋은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라도 그림자에 지배당하면 리더십이 발휘되지 못합니다. 발휘. 발 말고 발휘. 지금 뉴질랜드에서 온 지 얼마 안 돼서 영어가 더 잘해요. 비난이 막 폭주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강의를 들으면서 어떤 지체들은 목사님 저는 리더 아닌데요? 저는 이 강의에 포함되지 않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리더십을 이제 정의하는 말 중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리더십 전문가들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리더십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리더십은 영향력이다. 여러분, 리더십은요, 되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내가 내 아빠, 엄마, 동생, 친구, 회사 동료, 선후배에게 끼치는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 선한 리더. 악한 영향력을 끼치면 악한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어떤 직분 포지션상의 리더니까 리더가 아니라 그 사람이 우리 모든 사람은 다 리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 청년부 안에서도 우리 지금 막내가 누구죠? 혜인이. 혜인이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대단한 사람. MG래요. MG. MG가 MG는 맞긴 하지. 그럼 혜인이가 여러분에게 끼치는 영향이 뭐예요? 귀여움. 풋풋함. 심부름. 그러니까 여기는 이따 얘기했지만 찬이는 통제형 리더예요. 뭔가를 위임하지 않고 시키기만 해. 근데 이제 혜인이 같은 경우는 그쵸, 여러분. 풋풋함과 순수함을 영향을 끼쳐요. 그게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혜인이를 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순수하고 싶다 라는 열망을 갖게 한다? 그러면 리더십을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우리는 다 뭐다? 리더라는 거예요. 리더. 찬양 인도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찬양 인도자만 리더가 아니라 악기를 치는, 제가 옛날에 성가대를 했었어요. 청년 때. 우리 찬양대라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되게 다리를 떠는 습관이 되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앉아있으면은 나도 모르게 다리가 막 이렇게 돼요.
근데 어떤 권사님 몇 분이 항상 예배 끝나면 항상 저를 막 꾸짖는 거예요. 야, 광원아, 너 때문에 우리가 은혜가 안 돼. 목사님 설교 듣고 있는데 네가 자꾸 옆에서 다리를 이러고 떨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시야가 뺏긴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 예배에 있어서 예배 인도자는 아니었지만 한 사람은 찬양대 그냥 불과한 대원이었지만 나는 그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리더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이, 뭐 포지션, 직분, 뭐 선후배 다 상관없어요. 우리가 결국 끼치고 있는 영향력이 우리의 리더십을 이미 구사하고 행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리더십의 그림자. 아무리 좋은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라도 두 번째예요. 그림자의 지배당하면 리더십이 발휘되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리더십은 뭐냐? 자, 세 번째를 볼게요. 자, 리더십의 힘은 먼저 자신을 리드하는 것에 따라 결정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첫 번째가 뭐라고 했냐면 리더십의 그림자랑 리더십을 방해하는 무슨 문제라고 했죠? 내면의 문제. 그러니까 자기 안에 강박, 불안, 예민함, 연약함, 두려움, 겁, 회피, 분노, 대인 기피, 사회 기피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발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의 영향력이 긍정적인 거에서 부정적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십의 그림자는 뭐냐면 나의 리더십을 그러니까 갖고 있는 나의 장점들을 발산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우리의 내면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 번째, 리더십의 힘은 먼저 자신을 리드하는 것에 따라 결정이 돼요. 이런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 제 안에 불안이나 염려가 없으면요. 저는 굉장히 되게 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되게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얼굴 보니까 인정을 못하는 것 같은데 되게 저는 매력적인 사람이고 어딜 가서나 되게 재미를 끼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의 그런 리더십이 그렇게 구사가 돼요. 그래서 제 주변에 그냥 목사로서 제가 아니라 인간 조강원과 관계하는 사람들은 저와 함께 할 때 되게 행복해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제 안에 내면의 문제, 막 불안, 강박, 회피 여기에 걸리는 순간 제 강점이 발휘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자신을 리드하는 것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예를 들면 강박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을 리드하는 거예요. 강박을 통제하고 강박을 조절하는 겁니다. 내 안에 어떤 두려움과 겁이 심한 사람들은요, 자신 안에 용기로서 그런 두려움과 겁들을 통제하고 조절해 보는 거예요. 세워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리더십이 강점들이 구사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리더십의 그림자는 자신의 리더십을 방해하는 내면의 문제가 맞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자, 리더십의 그림자는 특징이 뭐냐면 동시에 뭘까요? 긍정성과 긍정적, 부정적 특징을 갖는 게 이 그림자의 특징입니다. 요즘에 이제 조이가요, 1학년이 돼서, 이제 여러분 우리 삼정초 출신, 삼정초. 다 우리 조이 선배들이네. 자, 손 내려보고요. 이제, 이런 삼정초가 여러분 운동 중에 뭘로 특화된 학교죠? 탁구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이가 다음 주에 탁구를 수업을 한다는 얘기를 들은 거야. 주말에. 그래서 조이는요, 되게 불안도가 강한 캐릭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축구가 있으니까 어제도 이제 퇴근한 후에 몸 풀려고 체육관 가서 좀 뛰고 있는데 조이가 같이 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옆에서 제가 러닝하고 있는 동안에 조이는 탁구를 인생 처음 잡아본 라켓을 가지고 탁구공을 계속 치는 연습 30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이야, 아빠 지금 너무 피곤해. 올라갔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표정이 갑자기 내가 5분 콜? 5분 콜일까? 아, 콜. 그리고 5분 더 하고 왔거든요. 보세요, 여러분. 그 조이의 불안함은요, 굉장히 스스로를 준비시키고, 근데 여러분 이제 학교 가보세요. 조이만큼 잘 치는 없을 거예요. 왜? 벌써 30분을 연습하고 갔으니까. 근데 그 불안함이 긍정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실력이 준비가 돼요. 발휘가 돼요. 그런데 이 불안함 때문에 너무 자기가 삶이 피곤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자꾸 연습해야 되고 떠오르고 걱정되고. 그러니까 리더십의 그림자는요, 반드시 긍정성과 부정성을 같이 갖는데 문제는 뭐냐? 긍정성을 개발하면 계속 좋죠. 문제는 이 부정성을 관리하고 통제하고 컨트롤할 때, 그쵸? 그러면 긍정성이 더 발휘되기 때문에 이 리더십의 그림자를 잘 조절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각자의 숙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파트 2.
파트 2에 넘어가기 전에 이제 여러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검사지를 한번 펴보세요. 검사지. 자, 여러분 보시게 되면 양면으로 되어 있고요. 자, 5가지의 유형이 나와요. 그 리더십에 적용하기 여러분 첫 페이지 보게 되면 강박신경형 1 보이죠? 자, 그리고 두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두 페이지 넘겨보시게 되면 맨 위에 왼쪽에 강박신경형 2 보이죠? 보이나요? 자, 이게 강박신경형 검사지입니다. 이 양면으로 한 장이. 자, 그리고 두 번째 자기도취형 1 보이죠? 네. 그리고 뒷면에 보게 되면 자기도취형 2 보이죠? 자, 이게 양면이 자기도취형 검사지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3개의 유형은요, 다 한 장짜리예요. 자, 과대망상형 써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양면으로 말고 아예 한 페이지 넘기게 되면 수동 공격형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가지의 검사지가 있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원리는 똑같아요. 자, 질문을 읽고 나는 절대 그러지 않다는 1점입니다. 그리고 매우 그렇다는 몇 점이죠? 5점이에요. 이걸 합산해서 각 유형마다 보세요. 각 유형마다 봐서 20점 이하면 이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거고 21점에서 40점 중간이면 이 정도의 성향이 좀 있는 거고요. 41점 이상이 되면 이 유형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네. 자, 여러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뭐 이렇게 많이 생각할 필요 없어요. 제가 또 너무 이렇게 시간을 길게 주면 또 생각하느라 꼬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5분에서 10분 정도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하다 보면 여러분의 유형이 몇 가지에 동시에 나올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 점수에 따라 순위를 매겨보세요. 뭐가 1위고 뭐가 꼴등인지. 아마 다 40점 이상이 나오는 것들이 몇 개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복잡하기 때문에 한 유형에 자신을 다 가둘 수는 없어요. 다 여기저기에 다 여러분의 유형이 섞여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가 이제 여러분의 유형의 가장 주된 유형이 되겠죠. 여러분 답을 많이 생각하면 되게 정직하지 않게 돼요. 나를 되게 좋은 사람으로 평가하려는 그런 유인이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그냥 딱 떠오른 거 바로 그냥 적으셔야 돼요. 이게 평상시에 자기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은 좀 더 빠를 수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 메시지입니다. 너무 느리게 걸린다. 자기를 잘 모르는 거 아직도. 여러분 자기를 더 이해하는데 또 시간을 더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청년 때는. 자, 한번 다 한 것 같으니까 자, 하나씩 물어볼 테니까 자기가 1등이 여기에 속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강박신경형이다. 강박신경형.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14명. 자, 손 내려보고. 자, 나는 자기도취형이다. 완전히 그거예요. 1등. 점수상 1등. 누가 5명 자기도취형이야? 2개? 뭐랑? 강박이랑? 자기도취도 있네. 그럼 거의 뭐 자아분열. 자아분열이래. 자기도취형 1등 누구였죠, 아까? 다솜이랑, 강호랑. 또, 둘만 있어요? 오케이. 하여튼간 이 다솜이랑 강호 같은 경우는 되게, 그러니까 과대평가. 네. 과대평가형, 이제 유형에 속하는. 근데 장점도 있죠, 물론. 거기서 오는. 자, 세 번째. 나는 과대망상형이다. 1등. 아무도 없네. 다행히 우리는 뭐 정신병에 걸린 사람은 없네요, 거의. 자, 네 번째.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했지. 있으면 포장했어. 자, 네 번째. 나는 의존 반응형이다. 하나, 둘, 셋, 넷, 5명. 자, 마지막. 나는 수동 공격형이다. 수동 공격형. 없네요. 오늘 과대망상이랑 수동 공격은 없네요. 과대망상하고 수동 공격. 그럼 제가 일단 과대망상하고 수동 공격을 좀 까면서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자, 우리 그러면 파트 2로 갑시다. 자, 파트 2로. 근데 되게 1등하고 2등이 약간 근소하거나 비슷하거나 똑같았던 사람. 그러니까 거의 뭐 1, 2점 정도 내외로 비슷하거나 똑같거나. 하은이는 뭐야? 뭐야? 강박신경형이랑 의존 반응형이요.
강박신경과 의존 반응이요? 아, 오케이. 혜인이는? 아, 똑같아요? 베낀 거 아니지, 서로 옆에서? 지성이는? 아, 똑같아? 강박신경과 의존 반응이 똑같아요? 또 누구 있었죠? 민석이. 다섯 개가 다? 다섯 개가 다 비슷해? 내가 말을 안 했다. 네가 말한 거다. 또 누구였었죠? 두 개가 비슷한, 효빈이. 감각신경이랑 자기도취랑 자기도치요? 그렇게 1번인가 2번.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자, 파트 2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이제 교환 보세요. 이제 여러분이 보면서 다 다섯 개에 대한 특징을 잠깐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좀 비슷한지를, 어떤 모습이 나와 비슷한지 좀 여러분 좀 살펴보면서. 자, 첫 번째. 1번. 나는 직접 통제해야 마음이 놓인다. 이게 강박신경형입니다. 뭐라고요? 직접. 여러분, 예를 들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모세가 출애굽기 18장에 보게 되면 모세 혼자 모든 사람들을 재판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나요? 이 본문이? 하루에 12시간씩 재판을 한 거예요. 하루에 12시간씩. 그래서 그걸 보다 못해 장인어른이었던 이드로가 야, 모세야, 사위,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는 올바른 리더십이 아니야. 위임해야 돼. 그래서 뭘 세우죠? 뭘 세우죠? 그 밑에다가? 뭘 세워요? 지금 나도 생각이 안 나서 물어본 거야. 있는데. 그거 세우잖아. 그 용어가 천부장, 백부장은 그 신약 시대고, 그 앞시 뭐야, 이거, 구약. 알죠? 여러분. 하여튼간 세우잖아. 1000명이 한 명이 1000명을 관리하고, 한 명이 100명을 관리하는 어쨌든 그런 사람들 세웁니다. 새끼 재판관들을 세워요. 그래서 위임을 시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보통 이 강박신경형은 어떤 사람들이 주로 나타나는지 아세요? 소외감을 좀 느낀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소외감. 왜냐면, 여러분 모세 보세요. 모세는요, 이게 혹독한 역사 속에서 엄마에게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물론 살리기 위해서 버렸지만, 어쨌든 어린 나이에 모세는 그걸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엄마가 날 버렸어. 그리고 어디에 팔려가죠? 누구한테 가죠? 팔려서? 그러니까 강물에 떠내려가서 누구 집에 들어가죠? 그죠? 이집트 공주의 아들로 들어가게 됩니다. 철저한 낯선 이방인으로서 어릴 때부터 모든 소외감을 만땅 가득했을 거예요. 왜냐면 다 애굽 사람들.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피부 색깔이 어때요? 다 검하잖아. 근데 중동인이었던 모세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피부색부터 이미 이방인이었고 낯선 사람이고, 그쵸? 소외된 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외감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 어때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죠? 자기를 증명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겨요. 나 소외받은 사람 아닌데?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통제해요. 통제해서 자기의 존재감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와 같은 이런 과거가 있는 사람, 또한 어떤 성향이나 성격 때문에 어떤 소외감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어떤 성인이 되어서 강박 통제 신경 이런 형을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어떤 특징이 있죠? 위임을 못해요. 리더가 되면 자기가 일 다 합니다. 그리고 위임하도 엄청난 간섭을 해. 엄청 짜증나요, 여러분. 이런 사람 밑에 있죠? 너무너무 짜증나. 예를 들면 어린이집에서 원장님이 저기 선생 이것 좀 한번 해봐. 그러면 이게 여러분 해봐 뭐예요? 해봐. 위임이잖아요. 명령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해봐라는 명령에는 뭐가 들어있죠? 위임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건 맡겨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가만 못 냅두는 거야. 근데 어디까지 했어? 자기? 너 얼만큼 했어? 나도 같이 봐줄게. 근데 여러분 이게요, 온전한 위임이 아니면요, 그 밑에 따라가는 팔로워든요, 승질나서 못하겠어요. 자꾸 간섭해요. 충고해요. 맡긴자 말던가, 아니면 자기가 하던가.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자, 1-2. 자, 강박 통제형의 내면 안에 늘 뭐가 있냐면 분노가 끓습니다. 분노가 끓어요. 뭐가 있는 거야? 왜요? 여러분 왜 분노가 일어나죠? 내 스타일은 안 돼서 마음대로 안 돼서 그렇지. 통제형인데 내 뜻대로 안 따라와. 여러분 모세가요, 똑같은 걸 보여줘요. 모세가 여러분 기억은 봤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물의 반석을 몇 번 치죠? 2번 내리칩니다. 하나님은 우물을 향해서 선포하라고 했는데 모세는 열이 받은 거야. 아무리 통제하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제가 안 되는 거야.
틈만 나면은 자꾸 막 원망하고 불평하죠. 못에 쫓아내려고 하죠. 그래서 이 모세가 열받아갖고 우물을 그 나오는 반석을 2번 이 지팡이로 여러분 진짜 열받아갖고 으아! 그 결과 모세가 어떤 형벌을 받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노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걸 상징적으로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통제형 사람들은요 분노가 들끓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통제형 사람들은요 그 안에 분노가 계속 있어요. 그래서 계속 주의 깊게 살펴봅니다. 살펴보다가 어느 순간 이게 터지는 거예요. 네가 내 통제 안 따랐지? 두고 봐. 너 틈만 보여봐. 너 명분만 생겨봐. 내가 너 짓밟아 버린다. 이게 그래서 그 사람의 눈을 보면요 벌써 인상이 안 좋아. 막 눈이 벌써 이렇게 삐딱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그런 어른들이 있어요. 부모님들 중에. 여러분 혹시 부모님들 중에 물건 제자리 안에서 화내는 분들이 있어요? 물건 제자리 안에서. 물건 제자리 안 나서. 대부분의 엄마들이 그러지만 이런 유형에 속한 사람들은요 과도한 분노를 펼칩니다. 과도한 분노를 펼쳐요. 제가 어떤 그 청년이요, 제가 과천에서 사역했을 때 그 청년이 어릴 때 인형을 갖고, 여자 청년이었는데 인형을 갖고 놀잖아요. 근데 엄마가 한 번 경고해요. 너 제자리에. 근데 2번째 어기잖아요. 엄마가 인형을 다 갖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분노를 못 참는 겁니다, 엄마가. 근데 아이는 고쳐져요. 습관이 고쳐질 수밖에 없지. 내 걸 갖다 버리니까. 근데 아이의 내면 안에는 엄마에 대한 분노가 항상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나중에 초등학교 교사가 됐는데도 엄마에게 받았던 그 상처를 똑같이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내뱉는 거예요. 너 제자리 안 해? 갖다 버린다?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노, 이 강박신경형 그 통제 밑에서 자랐던 자녀들이 되게 상처가 많아요. 상처가 많아요. 자, 3번째. 자, 자신과 조직을 일치시키는 강박이 있습니다. 이거 되게 강박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제가 썼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요, 모든 리더들은요, 예를 들면 내가 하늘숲 청년부를 지금 인도하는 교육자, 담당 리더지만 내 상태가 곧 우리 조직의 상태라는 도식이 내 회로 안에 있습니다. 리더들은. 그러니까 내가 상태가 좋으면 우리 막 발전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안 되면은 또 이거 공동체가 발전이 안 된다라는 그 연결에 대한 강박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꼭 그래요?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훌륭한 부모 밑에서도 망나니 같은 자녀가 나올 수 있고요. 좋은 리더 밑에서도 망나니 같은 부하 직원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런 통제형 리더들은요, 되게 날마다 자신을 자책해요. 야, 이건 만약에 뭔가 잘 안 굴러가. 조직이, 회사나 교회는 안 굴러가. 그러면 이런 유형의 리더들은요, 나 때문이야. 내가 못나서 이래. 예를 들면 내가 설교가 안 좋아서 그래.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래. 안 그럴 수도 있거든요. 기도 엄청나게 해줘도 그 사람 안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무조건 연결시키고자 하는, 일치시키고자 하는 강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강박에 시달리게 되죠. 그래서 날마다 이런 사람들은요, 보통 늘 우울해요. 왜요? 조직이 내 뜻대로 안 되거든. 근데 안 되는 게 내 탓이라 여기니까 우울한 거죠. 자, 4번째. 자, 이렇게 완벽함을 추구를 해요. 그러니까 왜 어떤 완벽함이냐면 조직과 나를 일치시키니까 항상 조직은 완벽하게 잘 굴러가야 된다. 이런 완벽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항상 팔로워들, 그러니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과도하게 뭐하죠? 비판합니다. 과도한 비판을 해요. 여러분 리더가 비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유형인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네? 나 완벽하게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비판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리더가 여기서 되게 자유해져야 돼요. 여러분 사람 마음에 다 똑같은가요? 다 내 마음처럼 되나요?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자꾸만 일치시키는 거야. 내가 못나니까 우리 구성원들이 그렇구나. 근데 이것들을 좀 결별시켜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저도 약간 이 유형이 세거든요. 저도 이 유형이 저도 되게 세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공동체가 뭐 하나 삐끄덕대면 내 안에 뭔가 덜컥하는 거야. 내 탓 같고 내가 무능한 것 같고. 그러니까 자꾸 우울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런 공부를 통해서 결별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자, 5번째. 자, 불안으로 항상 분주합니다. 여러분, 이런 유형은 뭐라고 했죠?
자신과 조직을 뭐 한다고요? 일치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바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완벽한 만큼 내 조직도 완벽해야 돼. 그러니까 늘 조직을 관망하게 되고 주시하게 되고 뭔가 일을 시키게 만들어야 되고 조금이라도 빈틈을 주면 안 되고 쉬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나도 이러면 니들도 일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행 가도 일을 합니다. 여행 가도 일을 해요. 휴가를 가도 일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 여러분 있죠? 여행 가도 혹시 일하는 사람? 있잖아요. 저기 있잖아. 여행을 못 가요? 그거는 질문의 의도가 아니잖아. 왜? 여기 지금 통제형. 지금 내 뜻대로 안 되거든. 지금 찬이 같은 통제형은 내 뜻대로 다 돼야 되거든. 왜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있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건 말인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여러분 휴가 가면요 뭐 새벽 3시에 일어나요. 나도 미쳐버리겠어. 근데 내가 그때 안 일어나면 하루가 무의미하게 느껴져. 뭔가 해야 돼. 나는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너무 삶이 너무 막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어내고 싶지만 끊어내야죠. 이제 노력해야죠. 더 노력하고 기도하면서 바꿔가야죠. 내 단점으로 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 휴가 가서 내가 일을 하고 오니까 나는 갔다 와서도 똑같아요. 바로 복귀가 돼. 그런 장점은 있죠. 근데 휴가를 온전히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아내가 저한테 엄청 짜증냈어요. 여보 제발 교회 얘기 좀 그만해. 제발 청년부 얘기 좀 그만해. 우리 그냥 여러분 아니 여러분이래. 오빠 나한테 오빠라고 그러니까 오빠 앞에 산 봐 산. 산 봐 산. 좀 산 좀 봐. 얘기 그만하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온전하게 가정을 잘 못 돌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자꾸 나와 내가 휴가 가 있는 동안에도 나랑 조직이랑 일치가 되니까 우리 청년 뭐 일 있으면 안 되는데 우리 교회 뭐 일 있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가가 없는 거야. 휴가가 없는 거야. 가더라도 휴가를 못 누리는 거죠. 자 넘어갑시다. 이제 자, 두 번째. 자 자기도 치형 리더의 특징은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기도 치형 리더는 자신을 뭐 한다고요? 과대평가합니다. 과대평가예요. 여러분 강박 통제, 그러니까 강박 신경형은요.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만족을 잘 할까 못할까? 못하죠. 당연히 못하죠. 완전함을 추구하니까. 근데 이 자기도치형은요. 자기를 향해서 되게 만족해요. 되게 속편한 사람이야. 남들이 봤을 때는 인생에 망하고 있거든? 근데 자기는 나 인생 너무 해피해. 너무 즐거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옆에 있는 사람이 속 터져요. 이런 사람들은 옆에 있는 사람이 속 터집니다. 이런 자녀를 갖고 있는 부모들은요. 야, 네가 뭘 이룬 게 있다고 그러니까 뭐 맘 편히 있어. 너 지금 그러면 안 돼. 너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이 나오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런 남자들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남자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니면 요즘엔 자매들도 운전 많이 하니까 나는 평균 이상의 운전 실력을 갖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시몬이, 민우, 호산이, 지성이. 평균 이상의 운전. 근데 이런 사람을 차를 타잖아요. 막 보조석만 이렇게 막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여러분 그거 알죠? 이런 사람이 사고를 잘 냅니다. 왜요? 나 운전 잘하니까. 그러니까 조심하지 않아.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운전을 잘 못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막 정신없어요. 운전할 때. 막 여기 막 백밀러 봤다가 막 보조밀러 봤다가 막 뒤에 봤다가 막 계기판 봤다가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막 좀 불안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나는 불안하게. 근데 옆에 사람은 목사님 너무 편해요. 저 그런 소리 되게 많이 들어요. 목사님 심지어는 여러분 그 성남이요. 수도권에서 고바이 그러니까 이 경사가 엄청나게 강한 지역이 성남입니다. 그래서 이 성남에서 택시 운전을 했던 분이 저한테 오더니 제가 운전하는 차를 타더니 목사님 진짜 베스트 드라이버라고. 진짜 운전 잘한다고. 제가요? 왜냐면 저는 막 불안하거든요. 사고 날까봐. 근데 이런 자아도취형은요. 신경도 안 써. 룰루랄라 막 자기 멋에 빠져있어. 난 운전 잘하니까. 난 베스트 드라이버. 그러니까 막 사고 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자신을 과대평가하기 때문에 뭐가 클까요? 야망이 큽니다. 야망이 커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쭉 살펴보면서 자기가 이런 유형이 1등으로 나왔어도 자기 모습은 이런 모습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평균값으로 우리가 이제 이게 특징을 뽑아낸 거니까. 근데 보통 보면 자가 이렇게 큰 사람은요, 야망이 커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 그 전도서 2장 4절 한번 메모만 해주세요. 전도서 2장 4절. 자, 여기 보면 솔로몬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나의 사업을 어떻게 하였노라? 크게 하였노라. 솔로몬은요, 야망이 큰 사람이에요. 작게 하지 않아요. 그냥 하지 않아요. 평범하지 않아요. 나의 사업을 크게 해야 만족되는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다는 거예요. 야망쟁이였던 거죠. 야망쟁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되게 과시형 스타일입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 때, 동네에서 되게 잘 놀던 형이 하나 있었어요. 이 형은 뭐였냐면 카폭이었습니다. 카폭. 여러분 카폭 뭔지 알아요? 요즘에는 카폭이라고 안 부르나? 우리 카톡 말고 우리는 진짜 카폭. 카폭이 뭐냐면 그렇죠. 자동차 폭력배예요. 카폭이. 그래서 제가 면목동에 있었는데 지부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서울 지부, 경기 지부, 충청 지부. 저희 그 교회 그 형이 서울 지부의 총무였어요. 회원이 몇 명인지 알아요, 여러분? 회원이 몇 명인지 알아요? 1,500명이에요. 근데 1,500명 다 외제차예요. 그래서 맞아요, 허세, 과시. 근데 그 형이 집은 월세 살아. 월세 때문에 매달 허덕여. 근데 맨날 차에 들어가는 그 막 외장, 그 다음에 액세서리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화려한 거예요. 뭐죠? 그렇죠? 자신에 대해서 그렇죠? 넉넉한 사람들이요, 이렇게 과시합니다. 왜 과시하겠어요? 나 이런 사람인 걸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 보니까. 자, 세 번째, 자신을 과대평가하기에 뭐가 높죠? 자기 직면감이 높습니다. 자기 직면감. 자기를 증명한다 해서 자기 직면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과도하게 성공을 집착해요. 왜냐면 증명해야 되니까. 자기를 증명하면 못 살 직성이 안 풀리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을 잘합니다. 왜 잘하겠어요? 그 사람 사랑해서도 맞아. 근데 또 하나는 뭐죠?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돈 쓰는 사람이야.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밥 잘 사주고 선물 잘해주고 좋은 리더 같잖아요. 좋은 리더는 맞아. 뭐 안 사준 것보다 좋죠. 근데 그 안에 그 사람의 동기가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사주는 게 아니라 자기를 과시해서 사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우리가 그걸 판단할 수는 없겠죠. 근데 나는 조심해야 된다래. 나 스스로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왜 돈을 쓸까? 왜 선물 사줄까? 왜 시간 내줄까? 뭐죠? 나에 대한 다 만족입니다. 나에 대한 만족. 자, 네 번째. 자기 증명을 위해서라면 이런 사람은요, 타인을 이용하는 데 거리낌이 없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리더형은요. 이런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우리 어제 이제 우리 양육반에서 잠깐 나누었지만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의 성과가 아닌데도 부하 직원의 성과를 자기의 성과처럼 윗선에 보고합니다. 반드시 이런 유혹에 걸려 넘어져요. 반드시. 왜? 자기를 증명하는 게 삶의 목적이니까. 자기 인생의 목적이니까. 이런 사람 되게 많이 봤죠, 회사에서? 엄청 많이 봤어요, 저도요. 자, 다섯 번째. 자기 증명을 위해서는요, 자꾸 새로운 일을 찾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리더가, 예를 들면, 뭐, 나를 리더로 쳐보고, 얘들아, 우리 이번에, 우리 이제 5월 달에 여러분 버스킹 하거든요? 버스킹 찬양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런 유형의 사람이야. 그럼 얘들아, 임원들아, 우리 버스킹 5월 달에 하니까, 우리 한번 제대로 돈 들여서 한번 해보자. 멋지게 누가 보더라도 천산중앙교회 한예수 청년부 멋있게 보이자고 한번 해보자. 그럼 벌써 동기가 보이죠. 그걸 하는 목적이 뭐예요?
세상을 향한 사랑이 아니고 공동체의 발전이 아니라 리더의 인기, 인정, 좋은 평판을 위해서. 근데 만약에 해봤어. 해봤는데 이게 별로 내 평판에 도움이 안 돼. 그러면 내년에 취소하게 됩니다. 내년 안에.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만약에 내년에 버스킹 안 하는데 그럼 조목쌤이 안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저는 미안하지만 아니 이거는 정직하게 하지만 저는 이 유형의 점수가 아예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유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 예를 든 거예요. 근데 이런 유형이 든 사람들은요, 보세요. 올해 자기의 평판이 유익된 것들만의 행사를 잡아요. 근데 막 공동체가 그걸 행사를 막 기획하느라 막 엄청 막 에너지와 막 해. 근데 딱 했어. 근데 막상 딱 오픈해 보니까 리더의 좋은 평판으로 연결이 안 돼, 이 일이. 그러면 취소. 딴 거 벌립니다. 이거 또 딴 거 벌려. 이거 안 돼? 또 딴 거 벌려. 그러니까 공동체가 여러분 어때요? 정신없어. 사장님 뭐 하자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목사님 지금 저희 뭐 하자는 거예요? 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회사를 들어가거나 어떤 공동체에 들어갔을 때 자꾸 리더가 뭔가를 자꾸 변경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리더도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은 바뀔 수 있어. 근데 그게 아니라 공동체의 어떤 핵심적인 일들을 자꾸 바꾸잖아요. 그러면 좀 떠날 공동체일 확률이 큽니다. 그 리더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지 않나요? 그 리더는 자신의 평판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자, 과대망상형 리더의 특징이요. 자, 지나친, 뭐죠? 그쵸. 망상에 집착을 하죠. 지나친 망상에 집착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제가 저번에 한번 설교 때 얘기를 했었는데, 미국의 니슨 대통령. 되게 망상에 사로잡혔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FBI, CIA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망상에 사로잡혀서 정정 리스트를 만들었는데, 자기를 해치려는 사람을 만들었는데, 무려 220명의 이름을 적게 돼요. 근데 그 220명 중에는 자기 오른팔, 왼팔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요, 어떤 특징이 있어요? 못 믿어요. 옆에 사람 절대 못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찬미가 회장이니까 찬미한테 일을 맡기려고 하다가 찬미가 나를 공격하면 어떡하지? 일을 못 맡겨요. 그 찬미 대신에 야, 은일아, 나랑 일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망상에 빠지는 순간 스스로 왕따가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여러분? 사울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왜 죽이려고 하죠?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망상이죠. 다윗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는데.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요, 주변에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리더가 공동체 팔로워들을 못 믿는 겁니다. 다 적들이야. 다 적으로만 보여. 자, 두 번째. 그래서 망상에 사로잡혀서 극단적인 일을 저질러요. 그러니까 과도한 일을 자주 저지릅니다. 그 사울이 여러분 어떤 일을 저질렀죠? 그 사무엘상 14장에 보게 되면 사울이 금령을 선포해요. 어떤 왕이 금령을 선포하냐면 지금까지 앞으로 저 민족을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때까지는 아무도 먹어서는 안 된다. 미친놈 아닙니까 완전히? 전쟁 중이에요. 그런데 자기 망상에 사로잡혀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 뭔가 이 환상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렇겠죠. 추정해보자면 뭔가 우리가 금식하면서 전쟁을 하는 께서 우리 돕지 않을까? 어림도 없는 소리를 했어요. 그래서 먹으면 안 된다. 근데 여러분 역사는 참 그래요. 역사는 참 넌센스예요. 누가 먹죠? 자기 아들 요나단이 먹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사울이요? 쟤 죽여라. 야, 어떻게 이런 인간, 이런 아버지가 다 했어요. 자기의 야망에 사로잡혀서 자기 망상에 빠져서 자기의 명령을 어긴 아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그래요. 망상에 사로잡혀서 닉슨 대통령도 CIA 국장 죽여, FBI 국장 그냥 죽여, 그리고 자신의 사람 5명만 뽑아서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럼 그게 뭐예요? 비선실세잖아요. 우리가 그 유명한 그죠? 최순실 누구. 자, 세 번째. 자, 지나치게 방어적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 팔로워들이 목사님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목사님의 모습 중에 이건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을 건설적인 비판을 못 받아들여요. 그리고 방어합니다. 핑계 대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건 그거야. 그게 아니고 그땐 그랬어. 그러니까
자신을 돕기 위해서 충원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히려 쟤가 나를 공격하는구나. 그래, 두고 보자. 네가 널 먼저 치겠어. 이런 이 망상에 사로잡힌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건설적인 비판을 받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행동해요? 맨 처음에 변명이 먼저 나오지는 않나요? 그쵸? 이런 이제 유형이 조금씩 있는 거죠. 방어 기제가 툭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자, 망상에 빠져서 팔로워들을 신뢰하지 못하기에 엄격한 통제 구조를 만듭니다. 통제형이 또 여기서 발현이 돼요. 왜 통제 구조를 만들죠? 못 믿으니까. 못 믿으니까. 여러분, 강박과 좀 달라요. 강박 신격형은 왜 통제를 하죠? 왜 통제를 하죠? 그쵸. 이건 나만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해. 근데 이 과대망상형은요, 쟤도 다룰 수 있어. 근데 문제는 쟤를 못 믿겠는 거야. 그래서 못 맡깁니다. 자, 다섯 번째. 그래서 여러분 그 네 번째 이 유형은요, 그래서 뭐를 잘 만드냐면 보고서를 많이 요청해요. 참 이거는 뭐 제가 떠나온 분을 욕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냥 여러분 다시 저는 어쨌든 뭐 사회에서보다는 교회에서 더 많이 일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 예를 하나 들자면 제가 예전에 모셨던 담임 목사님이 딱 이 유형이었어요. 과대망상형. 그래서 부교육자들을 정말 얼마나 갈궜는지 몰라요. 왜요? 부교육자들이 나를 험담하고 다닌다. 나를 씹고 다닌다. 성도들과 붙어먹어서 나를 욕하고 다닌다. 전혀 그런 적 없었거든요. 근데 언젠가 하루 저희 교우 식구들을 제가 밖에서 안산에서 살 때 저녁 식사로 따로 만났어요. 여성 권사님 한 분, 집사님 한 분, 저까지 3명이서. 그리고 이제 저희 교구니까 저는 만날 수 있잖아요. 그죠? 만나서 밥 먹고 그분들의 고충 들어드리고 기도드리고 왔어요. 근데 그날 밤에 저한테 밤 11시에 전화가 온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목사님, 지금 목사님 뭐 하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그 두 분이랑 나 욕하고 다니는 거 다 듣고 있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 욕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분들의 고충이 있었고, 물론 그분들의 고충 중에 하나가 교회를 향한 고충이었기 때문에, 물론 교회를 향한 고충이면 당연히 그 교회 책임자였던 담임 목사님의 얘기가 나올 수는 있겠죠. 그게 교회 얘기니까. 근데 저는 목사님을 오히려 변호해드렸지, 목사님이 욕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냥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 셋이 밥 먹는 걸 옆에 누가 교인이 봤던 거고, 그냥 얘기를 한 거였는데, 그거를 망상에 사로잡혀서, 목사님, 지금 뭐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제가 벙 찌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역을 하고,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라 장년들, 어른들 많이 신방을 하잖아요. 이런 유형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단지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저렇게 회사에서 저렇게 삼삼오오 하는데 막 내욕하는 것 같고 망상이거든요. 증거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기를 얼마나 못 살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 그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스스로를 얼마나 힘들겠는지 몰라요. 많이 기도했거든요. 저 망상의 감옥에서 좀 빠져나오실 수 있도록.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인간이 변화되는 게. 근데 그만큼 여러분이 젊을 때부터 자기 연약한 점들을 잘 인지해서 고쳐나가는 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른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요구했던 것 중에 뭐였냐면 1시간 보고서를 매일마다 제출하게 했어요. 1시간 보고서. 1시간마다 보고서를 제출해야 돼. 1시간마다. 1시간 동안 뭐 했는지. 1시간 동안 뭐 했는지. 하루에 8장의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미쳐버리겠더라고요. 나를 못 믿었을 때 이런 사단이 나는구나. 그래서 제가 결국에는 도저히 사역을 할 수가 없어서 여기에 나왔는데,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과 너무 행복해요. 오히려 담임 목사님이 보고서를 제출을 안 해, 깜빡해서 오히려 제가 갖다 드려요. 목사님 이렇게 보고 이렇게 이랬습니다. 너무 저는 좋고 자유한 거예요. 그런 경험이 또 있다 보니까. 물론 여러분 제가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제 상간의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분을 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공감과 여러분의 스스로의 삶을 인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제 삶을 오픈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석했으면 좋겠고요. 자, 5번째. 자, 팔로워들을 신뢰하지 못하기에 자신을 투명하게 드러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들과 모여서 나눔을 시켜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삶 얘기를 안 해. 되게 뻑뻑해.
그러니까 이렇게 투명하게 못합니다. 이제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투명하지 못한 게 이유가 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이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네 번째. 자, 의존 반응형 리더의 그림자 특징. 자, 여기 이거 1등 누구라고 했죠? 이거 1등 나온 사람. 의존 반응형. 2명? 3명? 오케이. 자, 이 유형은요. 행동하지 않고 반응해요. 무슨 말이죠? 자기가 주체가 돼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감정 상태에 따라 맞춰져서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부장, 이 팀장, 저 오늘 회식하러 가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요? 약속이 있어. 근데 내가 약속이 있어. 어떻게 해요? 약속 있습니다. 회식 좋다. 그쵸? 저런 유형이 이제 반응형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의 감정이 싫을까봐, 화낼까봐, 리더한테 찍힐까봐. 그러니까 행동하지 않고 반응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유형 중에 유명한 대통령이 있어요. 누구냐면 빌 클린턴입니다. 여러분 누군지 알죠? 빌 클린턴. 대통령. 여러분 근데 진짜 빌 클린턴 몰라 얘들아? 진짜 몰라? 여러분이랑 나랑 그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나? 그렇구나. 다솜이 알지? 너는 그때 살았으니까. 아니 클린턴 대통령 진짜 몰라? 다솜아? 저희 다 몰라요. 다솜나 살았다. 그런가? 그럼 오바마는 알아? 오빠만 알아요. 부시는 알아? 네. 부시 아는데 클린턴은 왜 몰라? 유명하지 않았던 거 아닐까요? 미국 대통령이 어떻게 안 유명해? 오케이 넘어갑시다. 넘어갈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내가 알기로는 이 사람 얼마 안 됐거든요. 좀 내가 나이를 많이 먹었나? 어쨌든 제 클린턴 대통령은요. 그 알코올 중독, 알코올릭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늘 가정폭력을 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의 기분을 맞추지 않으면 어김없이 구타가 올라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여러분 생존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택했던 방법이 뭐예요? 아버지의 기분에 맞춰서 반응하는 겁니다. 내가 주체적으로 행동 못해요. 두드러 맞으니까. 그래서 반응하는 거예요. 아버지 가자. 네, 아버지 갈게요. 너 있어? 네, 아버지 있을게요. 소풍 가지 마. 네, 소풍 안 갈게요. 소풍 가. 네, 소풍 갈게요. 이렇게 반응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이 클린턴 대통령이 어떻게 엎어진지 아세요? 왜 이 사람이 거의 탄핵까지 갔거든요. 근데 탄핵은 안 받았지만 왜 미끄러졌는지 아세요? 그 권력에서? 스캔들도 있었지만 스캔들 전에 스캔들을 터졌지만 스캔들을 못 막았던 여러분 권력은요. 스캔들 터지면 막아요. 그게 힘이거든. 그게 권력. 그래서 사람들이 권력 붙잡고 싶은 거야. 스캔들 뭐 성스캔들? 남자가 여자 매춘배 몇 명과 잔 거? 정치인들 여러분 그런 거 일도 아닙니다. 막으려면. 힘이 있으면 다 막아요. 근데 왜 대통령이지만 그런 힘이 없는지 아세요? 이 사람의 말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어릴 때 습관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의전형이 만약에 내가 국무위원장을 만났어. 국무위원장이 이러는 걸 얘기해. 그러면 네 그럴게요. 여당 대표를 만났어요. 여당 대표가 네 그럴게요. 야당 대표 만났어요. 야당 대표한테 네 그럴게요. 자꾸 말이 바뀌니까 신뢰를 못 얻었던 거예요. 그래서 권력을 힘을 쟁취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스캔들이 터져서 명분은 스캔들이었지만 그 뒤에 백그라운드는 자꾸 바뀌는 말 때문에 신임을 얻지 못해서 권력을 놓치게 돼버립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귀 얇은 사람들 있죠? 귀 얇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꾸 이쪽 말 들어서 오케이, 이쪽 말 듣고 오케이. 자, 두 번째. 이런 사람들은요. 자신을 탓하고 타인에게는 관대합니다. 왜요? 왜 이럴까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의존 반응형이잖아요. 의존해서 반응해요. 나한테 말한 사람한테 다 맞춰주려고 합니다. 갈등을 제일 싫어해요. 갈등의 국면을 다 피하고 싶은 마인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탓해요. 일이 안 되면. 그러니까 내가 다치는 건 괜찮아. 근데 남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면 못 참아.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모습들 있죠? 이런 유형에 속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나를 자책하는 희생을 겪더라도 남들의 감정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라는
그 갈등이 너무너무 자기한테는 공포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가 주체가 되지 못하고 다 반응에 따라 맞추게 됩니다. 자, 세 번째. 타인의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하죠. 당연히 못하죠. 저 사람이 말해서 내가 반응하는 사람인데. 그 제가 몇 번 우리 리더들한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교회 봉사를 할 때 여러분이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부모님이 너 해라고 해서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건 반응형이에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여러분 사단이 나요. 자기가 지쳐서 쓰러지거나 교회를 떠나거나. 여러분 그 실컷 봉사다가 교회 떠난 사람들 많이 봤죠? 이런 사람들 중에 유형이 하나가 바로 이런 유형이에요. 자신이 선택하지 못하고 다 반응에 맞춰서 선택했더니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네 번째. 그래서 여러분 그 세 번째. 그래서 이 거절하지 못하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신학자는요, 삼손이 이 유형에 속한다고 얘기를 해요. 삼손이 들릴라가 자꾸 여보, 남편, 애인, 그 애인의 힘이 어디서 나와? 좀 알려줘. 그러면 삼손이 맨 처음에 거절해요, 안 해요? 거절하죠. 근데 결국에는 왜 거절하지 못하죠? 왜 거절하지 못하죠? 성경에 보게 되면 삼손이 유일하게 사랑했던 여인이 들릴라였습니다. 그 성경에 삼손의 여인이 많이 나와요. 딥나 여인도 나오고요. 기생도 나오고요. 근데 유일하게 사랑의 감정을 느꼈던 여인이 들릴라였어요. 근데 들릴라가 자꾸만 마음을 어려워해, 삼손 앞에서. 당신 나 안 사랑하는 거 아니야? 왜 비밀을 안 알려줘? 삼손이 그걸 보면서 막 마음이 너무 신경 쓰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주체가 돼서 거절한 게 아니라 이제는 못하겠다. 내가 저렇게 사랑하는 사람 저렇게 힘들어하니까 그냥 저 기분 맞춰줘야 되겠다. 그래서 비밀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단이 나게 된 거죠. 자, 넘어가세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다섯 번째. 자, 수동 공격형 리더의 그림자 특징입니다. 자, 수동 공격형. 자, 이 유형은요, 열정이 없어서 일을 하려고 하지 않고요,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의무적인 일에는 수동적으로 반항하며 임합니다. 수동적으로 반항을 해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성경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요나예요. 요나. 하나님이 요나한테 가라고 하죠. 야, 너 다시스 가. 니느웨로 가. 싫어요. 못 가요. 근데 결국 가요, 안 가요? 가요. 가서 어떻게 해요? 되게 엉성하게 대강해요. 하나님 갔잖아요. 너 했잖아요. 하긴 하는데 수동적으로 반항하면서 해요. 그래서 이거 넘어가기 이제 시간이 없어서. 자, 두 번째 특징은요, 이런 사람들은요, 강요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를 품습니다. 그러니까 하긴 해. 시키니까. 윗사람이 시키니까 하긴 하는데, 마음에 뭐가 있어요? 분노. 진짜 하기 싫은데. 자, 세 번째. 이 사람들은요, 기대치에 대한 부담을 가져요. 기대치. 뭐가? 기대치 앞에 가로가 있어? 네. 이거 내가 실수한 거야. 기대치가 가로예요. 기대치. 이 사람들은요, 일부러 일을 못합니다. 왜요? 잘하면 다음에 시키니까. 이거리 샘소리 어딨어? 그거 잘하더라고, 진짜. 막상 해보니까 잘하긴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요, 어떤 청년인데 교회에서 운전을 시켰대요. 너무 하기 싫었대. 그래서 운전하는 그날 막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야, 쟤 안 돼. 그래서 쟤는 아싸 이렇게 됐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자, 네 번째. 이런 사람들은요, 현상 유지를 원해요. 그래서
변화를 하려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와 저항감을 갖습니다. 야, 좀 가만히 있어 좀. 좀 가만히 있어. 왜 자꾸 일을 만들어? 이런 멘트를 많이 하죠. 자, 다섯 번째는요. 자신이 충분히 지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 탓하는 거죠. 사회 탓하는 거죠. 구조 탓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예전에 축구가 내 생각대로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축구화 탓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20대 중반 때 거금을 들여서 10몇만 원짜리 캥거루 가죽 축구화를 샀어요. 그러니까 내가 축구화 탓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축구했어요.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더 못했어. 그쵸? 그러니까 그 환경 탓. 여러분, 원래 일 못하는 사람들 무슨 탓 하죠? 남 탓. 연장 탓. 연장 탓 하잖아요. 야, 내가 이것만 있어. 야, 저 그냥 끝나. 아, 연장은 당연히 필요하죠. 연장은 당연히 필요하지. 일은 연장으로 하는 거거든. 그래서 얼마 전에 여러분, 그 겨울에 눈 되게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원래 우리 목사님들이 맨날 삽질했거든요. 여러분, 아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마당에 있는 눈이 그냥 녹은 게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가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눈 쓰니까 그냥 없어진 것 뿐이에요. 근데 이러다가 우리 허리가 다 나갈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 행정 목사님이 너무너무 좋은 의견을 내줘서 이런 바람으로 눈 부는 거 있죠. 하면 눈 부는 거. 그런 거 있어. 그거 사서 작년에는 눈 많이 안 쓸었어요. 너무너무 좋더라고. 내가 이 얘기를 왜 했지? 어쨌든 연장 탓을 하지만 결국 이 사람들은 결국 연장 탓만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파트 3하고 여러분 나눔은 이제 셀 가서 할 거니까 나눔은 그 시간에 제가 확보를 해드릴 거예요. 자, 파트 3. 자, 어떻게 극복할 거냐? 자, 첫 번째. 자, 스피드하게 나가겠습니다. 자, 강박신격형. 첫 번째, 분노를 관리하는 기술을 개발해라. 분노를 관리하는 기술을 개발해라. 여러분, 이건 링컨은 알아요? 알죠. 링컨은 어떻게 알아? 같은 시대도 아니면서. 빌 클린턴도 유명했단 말이야. 어쨌든. 이건 나중에 꼭 찾아봐요. 빌 클린턴이 누군지. 자, 이 링컨이 썼던 방법이 뭐였냐면, 여러분, 대통령이라고 해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엄청 많아요. 국민의 반이 적이잖아. 윤석열의 적은요, 2,500만 명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적이 제일 많을걸? 아군도 많지만. 근데 적이 많다 보니까 뭐 다 적이에요. 야당 대표, 뭐 어디 대표. 그래서 링컨이 너무너무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권력으로 다 그냥 모조리 다 감옥 보내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정치는. 그리고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었으니까. 그래서 썼던 방법이 뭐냐면 편지에다가 그 사람을 향한 분노의 글을 쓰는 거야. 너 죽인다. 내가 가만 안 놔둔다. 너 좀만 더 까불어봐. 그리고 붙여요, 안 붙여요? 안 붙여요. 그러니까 자신의 분노를 글로 다 푸는 겁니다. 기록에 따르면 링컨의 책상에, 나중에 링컨의 사후에 정적들에게 보낸 편지가 이만큼 발견되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분노를 푸는 겁니다. 강박신격형 사람들은요, 여러분 아까 그랬잖아요. 분노가 들끓는다고. 이 분노를 스스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자, 두 번째. 매일 아침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통제 욕심이 있잖아요. 다 통제하려고 그래. 모든 사람, 모든 사건, 모든 환경. 여러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구분을 잘 해내야 됩니다.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사전 준비가 없으면 그 상황 가면 내가 또 통제 못하는 것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거든. 그래서 아예 목록에서 제외시켜놔야 돼. 내가 조절 못해. 내가 통제 못해. 그러면 제가 조이가요, 통제가 안 되는 거, 어릴 때. 나한테 인사를 안 해. 안기지도 않아. 그래서 제가 조이는요, 통제 밖으로 빼버렸어요. 얘는 엄마 통제로 100% 맡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잘해요. 자, 세 번째. 이런 사람은요, 위임 능력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팁을 드리자면, 한 주에 하나씩 위임을 해보는 거예요.
회장이면 회장에 다 하는 게 아니라 총무한테 위임하고, 부회장한테 위임하고, 회계한테 위임하고, 서기한테 위임하고. 맨 처음에 그럴 수 있어요. 언니, 언니, 회장 언니, 회장 언니 반대말이 뭐야? 어쨌든 간에 회장, 오빠, 아니 언니 반대말이 그게 아니잖아. 누나, 누나. 그러면 언니, 누나 부담돼서, 근데 이 위기를 뚫고 위임을 시켜야 됩니다. 위임을 시켜야 돼. 알았지, 참미야? 위임을 시켜야 돼요. 안 그러면 이런 통정이 아니어도 통정으로 바뀌어요. 리더를 했던 사람들은. 그리고 위임했으면 간섭하지 않을 의식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저도요, 어떤 면에서는 어떤 건들에서는 위임을 잘 못합니다. 제가 위임을 잘 못해요. 왠지 아세요? 내가 예를 들면 찬미한테 뭔가 일을 맡겼어. 그러니까 어떤 일들은 제가 위임을 되게 잘하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잘 뭔지 모르겠는데 어떤 일들은 제가 찬미한테 안 하고 그냥 내가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불안 요소를 그냥 안 키우고 싶은 거예요. 내가 찬미한테 맡겼는데 찬미가 내 뜻대로 안 해주면 어떡하지? 근데 저도 그걸 연습해 보는 거예요. 그것도 맡겨보는 겁니다. 그리고 막 손가락이 막 간질간질해. 찬미야 잘 되고 있어? 찬미야 어디까지 했어? 보고해봐. 중간 보고해봐. 근데 그냥 의식적으로 피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사역했을 때는요, 만약에 수련회 간다. 그러면 제가 30대 때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매일매일 그 인원이 업데이트 돼야 돼요. 교사들이나 뭐 임원들이. 오늘은 몇 명, 오늘은 몇 명. 그걸 수련회 한 보름 전부터. 15일 전부터 14, 13, 11, 12, 11 매일매일 한 명이라도 바뀌면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 그리고 사유까지도 업데이트를 계속 시켜줘야 돼요. 근데 제가 그거를 이제는 좀 놓는 거예요. 안 돼도 그냥 그렇구나. 이게 위임하는 거죠. 자, 두 번째. 근데 이렇게 함으로써 제가 되게 편해지는 게 있더라고요. 두 번째. 자, 자기도취형은요. 뭐죠? 타인의 인정을 하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왜요? 자기도취형은 자기는 만족스러운데 남들은 관대하지 못하다고 했잖아요. 자기는 관대하지만 남들은 관대하지 못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일부러 첫 번째는 뭐냐면 팁을 드릴게요. 매일 저녁마다 다른 사람들에게 배웠던 3가지를 기록해 보세요. 매일 저녁마다. 그러면 남들에게 관대해집니다. 그리고 만약 회의를 했다면 최소한 2명에게 칭찬을 해보는 거예요. 들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속으로는. 근데 겉으로는 야, 진짜 아이디어 좋다. 진짜 아이디어 좋아. 여러분, 그렇게 해보면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어도 내가 그렇게 연습하는 그 사람이 내가 또 그렇게 됩니다. 연기자가 맨 처음에 내가 그 배우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게 나는 그 사람이 아니잖아. 근데 그거로 살다 보면 그 연기자가 정말 그게 있는 그 인물과 똑같아지는 것처럼 내가 안 돼도 해보잖아요? 그럼 그 대상에 내가 돼요. 따라가요. 칭찬에 인색했던 사람들도 칭찬을 계속 하잖아요? 칭찬이 돼요. 그러니까 자꾸 연습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자기도취형의 두 번째는요. 객관적 피드백을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되게 필요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여러분과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모든 사람을 다 익명 단톡방에다 초대를 하는 거야. 그리고 한 사람마다 다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조광훈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은 딱히 뭔가 단점이 안 떠오르긴 하지만 뭐 이래저래 이거 안 좋아요. 이거 안 좋아요. 저거 안 좋아요. 열은 조금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상처 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상의 나도 나를 몰랐던 나의 것들을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단점을 피드백해 주겠냐고.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의 단점 얘기해 줘요. 못해. 나도 못해. 부모도 못해. 그런 시대에 누군가가 나의 단점을 피드백해 준다.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진짜 은인이에요. 저는 사실 이거 한번 해보고 싶어. 나중에 우리 단톡방에 다 초대해서 한 명씩 까는 거야. 원하는 사람만. 이 상처를 이겨낼 수 있는 사람만. 난 해보고 싶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해보고 싶다. 우리 3명인데 우리 3명이 한번 죽어보자.
근데 이러면 익명이 보장이 안 되잖아. 나머지 둘인데. 이거는 좀 숫자가 많아야 돼요. 한 30명 뭐 들어와 있어야 돼. 그리고 한 명씩 다 까는 거예요. 그러면 야, 그렇구나. 내가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개발해야지, 보완해야지, 수정해야지. 여러분 그러면서 인생이 발전하는 거 아닙니까? 자, 세 번째. 과대망상형. 자, 이 사람은요. 자, 제가 딱 3시까지 끝낼게요. 자, 7분 남았어. 자, 과대망상형. 자, 이 사람은요. 증거 수집해야 돼요. 왜요? 자기 망상에 빠져 있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사람은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인류가 가장 사랑하는 개 2마리가 있대요. 하나는 선입견, 하나는 편견. 모든 인류가 다 키운대, 이 개를. 선입견, 편견. 무슨 말이죠? 심리학적인 용어를 하게 되면 확증 편향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맞아, 너는 틀려. 그리고 망상, 제 이상해. 다 편견, 선입견, 확증 편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요, 자기가 생각하는 게 진짜 맞는지를, 그쵸? 검증해 봐야 돼요. 증거나 증인이 있어야 된다고요. 예를 들면 아까 닉슨 대통령이 망상형에 빠졌다고 했잖아요. 사울이 다윗을 못 믿었잖아요. 그러면 다윗의 주변 사람들을 만나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 다윗이 나를 싫어하더냐, 정말 다윗이 나의 자리를 탐내더냐,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 증거를 수집해 보는 거죠. 자, 두 번째, 건설적인 비판을 받는 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자, 이건 뭐냐면요, 팁을 드리게 되면,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 향해서 건설적인 비판을 했어요.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과대망상형은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회피합니다. 그리고 안 받아들여요. 근데 그때마다 바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말이죠? 방어적인 반응을 먼저 해버리게 되면 대화가 연결이 안 돼요. 근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는요, 내가 그 말이 맞든 틀리든 간에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방어 기제가 먼저 나오지 않도록 입술을 그냥 입술을 그냥 세팅해 놓으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이 예를 들어 효빈이가 목사님 되게 생각해줘서 목사님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바로 그 자리에서 효빈아, 아니지, 네가 잘못 본 거야. 그렇게 돼버리면 효빈이와 나 사이도 끝나고 효빈이는 더 이상 나한테 그런 말 못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금식은 안 하겠지만 기도하면서 목사님을 위해서 이 말씀을 좀 해드려야 되겠다. 근데 이렇게 했는데 내가 만약에 그걸 끊어버리잖아요. 더 이상의 나는 발전도 없고 효빈이는 나를 위해서 더 이상 애쓰지 못하는 구조로 가는 거예요. 그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효빈아, 말해줘서 고마워. 여러분, 그게 인정이에요? 그 말이 인정과 불인정은 아니에요. 일단 너의 태도가 고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거 아니에요? 생각해봤더니 효빈이 말이 맞았구나. 그렇구나, 내가 바뀌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시간을 벌라는 겁니다. 말씀해줘서 고마워요, 감사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의존 반응형. 자, 이 사람은요, 어떤 좀 극복을 마련해야 되냐면, 요청을 받았을 때 반응하지 않도록, 의존적으로 반응하지 않도록 자신의 행동하도록 생각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을 그냥 암송하세요, 여러분. 그냥 외우세요, 이거는. 이거 외워야 됩니다, 그냥. 생각해보고 말씀해 드릴게요. 야, 이 부장 회식 가자. 생각 좀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거 취소. 이거는 상황이 안 맞았어. 근데 누군가가 뭔가를 제안하잖아요. 예를 들면 저 다음 주부터 배달 쓰자. 알겠지? 그러면 생각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버는 거예요. 바로 싫어하면 관계 끊자는 거거든. 그건 안 돼. 그렇게 제안하기까지 그분도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밑에 뭐냐면 이게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거기 써있죠? No, yes, no 기법. 싫어요, 네, 싫어요야. 거절인데 이거예요. 예를 들면 거절할 때, 야, 다음 주도 우리 배달 한번 쓸래?
아니요. 지금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년쯤에는 할 수 있도록 생각해 보겠습니다. yes. 그 다음에 no로 마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안 됩니다. 이것과 싫은데요? 이건 완전히 태도 차이인 거죠. 이건 사람 잃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no, yes, no를 하라는 거예요. 맨 처음에 거절을 해. 근데 no로만 거절하면 관계가 끝나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러면 yes를 한번 해줘. 근데 생각해 보니까 생각할 만한 부분이네요. 근데 지금은 안 되겠습니다. 이것과 싫은데요? 안 되겠는데요? 이런 거, 이거는 완전 다른 거죠. 그래서 no, yes, no 기법을 활용하면,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사람을 쉽게 보는 훈련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높은 사람이어도요, 결국 사람입니다. 그 사람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보는, 그러니까 이런 유형들은요, 좀 사람을 쉽게 봐야 돼. 막 쩔쩔매고 막 안절부절 못하면서 막 따라가야 되는데 이러면 끌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보는 거예요.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자, 수동공격형. 자, 수동공격 마지막. 자, 책임감 훈련하기. 자, 책임감 훈련하기.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유형이라고 했죠? 수동적으로는 하지만 반항하는 유형이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은요, 작은 프로젝트부터 책임을 져보는 훈련을 해보는 겁니다. 작은 거부터. 큰 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좀 중요한데, 해야 하니까 관점이 아니라 하고 싶어서의 관점으로 그 사건을 바라보세요. 해야 하니까는 뭐죠? 수동적인 거예요. 안 하고 싶은 이유만 찾게 됩니다. 그런데 하고 싶어서라는 관점으로 그 사건과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면, 보게 되면, 이거 하면 나한테도 유익이 있을 수 있겠다. 이거 해보면 내 성장에도 유익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의식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고 그 이유가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안경을 쓰고 보느냐를 바꾸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마쳤고요. 여러분 이제 올라가셔서는 검사지를 갖고 올라가세요. 셀모임을 할 때 어떻게 할 거냐면 돌아가면서 첫 번째, 여러분이 어떤 유형인지를 먼저 나눠주세요. 두 번째, 5가지 여러분의 그 유형 중에서 나는 이 모습에 가깝다. 두 번째로 나눠주시고요. 세 번째, 이 유형의 모습을 내가 극복하기 위해서 오늘 배운 것 중에서 나는 이거를 좀 실천해 보겠다. 3가지를 나누시면 됩니다. 이해됐죠? 제가 리더들한테 이미 얘기해 놨으니까 그렇게 가이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